오늘은 24번이 제일 논란의 문제였는데요. 24번을 살짝 스탑하고 1번부터 스르륵 봐볼게. 좀 빠르게 가볼게. 한번 풀었던 문제니까. 자, 1번. 국밥을 발음할 때 국밥 뭡니까? 된소리 되겠죠. 2번. 발음 시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이 일어나는 단어만으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거 걷다 일어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려면 애초에 뭐여야 돼? 받침이 음절의 끝소리에 해당이 안 되는 거여야 되겠지? 그녀 다리만 보여 가느다란 물방울 요게 아닌 거. 걷다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나요? 뭐가 교체가 돼? 아니지? 지워. 이따는 쌍시옷 발음 안 되니까 디귿으로 동그라미. 발단은 뭡니까? 쌤이 이거 강조했어. 야 봐봐 얘들아. 발다에서 요거 중에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거는 교체야 아니면 탈락이야. 얘는 탈락의 범주야. 교체가 아니라 그랬었어. 그럼 요거 아래에다가 하나만 정리할래? 아래에 헛받침부터 적자. 이거 이번에 끝났으니까 왜 또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모의고사에도 계속 나올 거죠, 의문변동? 그쵸? 그러니까 잘 적어줘야 돼. 아래에 헛받침. 헛받침은 뭔데? 어, 등, 등등등등. 자음 하나만 받침으로 있는 거. 그러면은 겹받침은 뭔데? 그거는 쌍받침. 쌍받침. 쌍쌍바 할 때 똑같은 거. 어머, 욕 아니고요. 요렇게 쌍받침 똑같은 자음이 두 개 있는 거. 겹받침은 요렇게 다른 자음이 있는 거. 그럼 나 너네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자. 얘는 운이 몇 개야? 몇 개야? 맞아. 하나야. 한 개 음은. 그러니까 쌍받침이 그녀 다리만 모여 가는 다란 물방울 요 7개로 교체가 되면은 교체가 된 거니까 의문의 개수가 변동이 없다 이랬었어. 근데 겹받침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돼?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 적용이 됐었지? 그러면은 얘는 의문이 하나가 탈락한 거라고 하니까 의문이 한 개, 두 개, 몇 개로 보는 거야, 의문을? 두 개로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겹받침은 이렇게 묶고 두 개의 의문으로 본다. 그렇다면은 발단은요. 어떻게 발음될 거야? 뭐가 대표음이었어? 기억이 대표음이었지? 그럼 리을이 오는 경우는 뭐였어? 뒤에 기억이 왔을 때 맞고 이렇게 하면 어떤다 했어? 기억끼리 충돌돼서 발음이 힘들다고 했지. 그래서 맑고 이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얘는 어때? 다리 박다. 이렇게 리을이 탈락되셔야겠죠. 그래서 위 탈락 적어두시고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플러스 된소리 대기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되는 건 없었어. 리을 노타 얘는 뭡니까? 히읗이랑 디귿이랑 합쳐져 축약이 되어야겠죠. 축약 써두시고 그러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것은 2번밖에 없다. 너무 빠르지 않죠? 괜찮죠? 괜찮죠? 잘 적고 있어야 돼. 3번 볼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를 있는 대로 그는 것은 기억, 높낮이 얘는 뭐뭐가 일어나 일단은 끝 일어나죠. 끝 일어나? 일어나요. 피읍이 뭐로 바뀌어? 비읍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연음 일어나죠. 낮이 이렇게. 연음은 음운 변동에 해당돼 안 돼? 안 돼. 국외음화 일어날 수 있는 조건 또 아니고 안 일어나요. 기억 X 같이 얘는 일어나 안 일어나? 갓, 이, 오
요렇게 만나서 가. 티. 그 다음에 어떻게? 요거 얘들아 뭐야? 쌤이 소리 조건.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국외음화가 일어나야지. 요렇게. 그 다음에 뒤에는 쌤이 항상 국외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뒤에가 뭐여야 된다 했지? 형식 형태소여야지. 이렇게 연음이 되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조건이 생기겠죠? 이거 이해되나요? 연음 그 다음에 티읕과 단모음 이가 만나서 치읓으로 바뀐다. 국외음화 체크. 그 다음에 구치다는 어때? 디귿과 히읗이 축약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국외음화 아닌 거 아니에요, 쌤? 근데 너네 구치다 발음할 때 봐봐. 이거 쌤이 전날에도 강조했었어. 시험 전날에. 쌤 봐봐봐. 봐봐봐봐봐. 이 디귿이랑 히읗이 먼저 축약이 되잖아. 쌤 그러면 얘는 구티다 이거네요. 그럼 안 일어나네 구경아. 이게 아니라고. 일어나잖아. 구치다. 여기서 일어나네요. 요거에서 끝나는 친구들이 있었고 틀려서 요거에서 끝나서 틀린 친구들이 있었고 아니면은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요것만 파악을 해서 틀린 친구들이 있었어. 전날 직보할 때. 요거 중간에 축약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국외음화 요거 두 개 다 체크를 해줬어야 돼. 그쵸? 오케이. 그럼 디귿도 일어나네. 리을은 어떻게 돼? 최종 발음. 일단 앞에 있는 꽃 음절의 끝소리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꽃꽂이 할 때 뭐뭐 이거 접사니까 형식 형태소 아니야? 그치? 봐보세요. 칠판. 자, 요거 치읓 음끝으로 바뀔 거야. 꽃. 그 다음에 얘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쌤이 뭐라 했어? 형식 형태소에서는 연음이 먼저라고 했어? 아니면 음끝을 적용한 다음에 연음한다 했어요? 연음이 먼저였어.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연음으로 가시겠네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국외음화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 연음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미음 이것도 붙이다 붙이다 하지 않고 티읕과 단모음 이가 만나서 치읓으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죠. 붙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고르셨어야 됩니다. 5번.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음은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봐봐. 딱 봐도 백로. 이거 우리 엄청 많이 봤죠? 백로 어떻게 발음할 거야? 백노. 처음에 리을 비음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백노. 일반적 비음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두 번 일어나는 비음화였죠? 한번 써보세요. 쌤은 중요한 거는 판서로 할게. 아닌 빠르게 넘어가야 될 건 말로 할 테니까 너네가 적어봐봐. 백로는 너네가 그래도 많이 헷갈려 했으니까 백로 뭐야? 그드브 뒤에 리을 있으면 리을 비음화 일어나서 백노가 될 거네. 쌤 근데 여기서 끝이에요? 가 아니라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어떻게 될 거야? 최종으로 백노 요렇게 일어나겠죠. 그럼 당연히 음은 변동이 일어나시네요. 그 중에서도 뭐야? 비음하니까 음은 교체가 일어나네. 교체 안에 비음화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1번 지우고 입냄새 얘는 뭐야? 무슨 화야 얘는? 뒤에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어요. 입냄새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러면은 비음하니까 교체에 해당되고 닭강정 요거는 일단 닭에서 쌤 자음군 단순하니까 교체가 아니라 탈락 아니에요? 근데 뒤에 깡정 이렇게 되잖아. 된소리 되기니까 교체 아니니? 봐볼래? 자,
리을 기억의 대표음 누구였다? 누구였다? 기억 맞아. 그러면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어. 근데 이 기억이 영향을 줘가지고 구두방 뒤에 구두방 사장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된소리 되게 일어난 다음에 닭깡정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뭐야? 된소리 대기 교체 해당되는 거 아님? 그쵸? 이렇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3번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자음군 단순화 일어났네 끝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안 됐고 뒤에 된소리 대기까지 파악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집안일. 얘는 집안일 어때? 봐볼까? 집안일. 얘는 봐봐. 최종 발음이 어때? 집안일. 이거야? 집안일. 어때? 맞지? 최종 발음. 근데 봐봐. 요거는 요렇게 연음이 돼. 그쵸? 집안 여기 빈자리잖아. 집안 요렇게 연음이 됐다? 연음 체크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이 첨가가 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교체가 아니라 첨가에 해당되네. 그치? 맞나요? 됐어? 집안일. 그래서 얘는 교체가 아니라 첨가가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역은 얘들아 얘는 뭐야? 쌤 서울역이 왜 교체예요? 얘 어떻게 될 거야? 서울역 처음에 일단 얘 니은 첨가가 될 수 있는 조건 맞아? 니은 첨가의 조건이 뭐였는지 빨리 말해볼래? 일단 첫 번째 합성어 파생어의 경우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경우에 니은이 첨가될 수 있다. 기억나? 나 너무 빨리 말했니? 이런 거 있잖아. 쌤이 솜이불에서 오 합성어나 파생어 이런 얘기 했었잖아. 합성어, 파생어 이렇게 복합어가 만들어질 때 봐봐. 앞이 자음으로 끝나고 이렇게 끊어지잖아. 뒤 단어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될 때 니은이 첨가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럼 서울역도 마찬가지로 되는지 한번 봐볼래?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쌤 이거는 이로 시작해요? 뭐로 시작해 빨리. 이거 뭐로 시작해? 은주야 이거 뭐로 시작해? 얘 뭐야? 반모음 이로 시작하잖아. 그치? 이야 이거잖아. 그러면은 니은 첨가 조건 되나요? 되네. 그럼 어떡할 거야? 서울역 되시겠죠? 그 다음에 어떡할 거야? 끝이야? 서울역. 야, 너 서울역 갈래? 이렇게 얘기해? 서울역이잖아. 그러면 이제 비로소 보인다. 서울역.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유마. 유마니까 교체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써놔 얘들아. 닭강정이랑 서울역이랑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역은 여기서 유마가 일어나니까 즉 교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보실 수 있어야겠죠. 필기할 건 필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빠르게 5번으로 가서 5번 음은 변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자 일단 1번 구개음은 어딨어? 꽃밭이 여기서 있네. 반모음 첨가는 어딨지? 피어소를 피여소로 발음하네. 반모음 이가 첨가됐네. 있네.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 된소리대기는 너무 많아. 그치? 꽃밭이를 꽃밭이라고 하고 같지 않아 이러고 된소리대기 무조건 있고.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일어나네. 꽃 할 때 치읓을 디귿으로 발음을 하잖아. 근데 자음군 단수나? 엥? 자음군 단수나가 일어나려면 겹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애초에 겹받침이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자음군 단수나 없습니다. 4번 X.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는 자, 교재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네 종류 동그라미 치세요. 네 종류의 음운 변동이 2개 이상 적용된다. 라는 것은 뭐야? 똑같은 현상 교체 2번 일어났어 라고 하면은 이 설명에 해당되는 거야? 아니야. 서로 다른 종류의 음운 변동이 2개 이상 적용되는 거를 찾으세요 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 네 종류 동그라미 치고 2개 이상 밑줄 쳐볼래? 네 종류 동그라미 치고 2개 이상 밑줄 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음운 변동이라고 적어둬봐. 아, 그러면은 2개가 일어나도 음운 변동이 교체 이렇게 2번 일어나면은 이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봐볼게요. 1번 닭다. 요거 어떻게 할 거니? 닭다 이거 아니야? 닭다? 그치? 일단은 쌍 받침 쌍 기역으로 뭐 됐어? 음끝 규칙 적용됐잖아. 그럼 음끝이면 뭔데? 교체잖아. 음끝 교체. 요거 뭔데? 된소리 대기. 얘도 교체. 잠깐만. 교체가 2번 일어났네. 같은 음운 변동 현상. 같은 종류의 음운 변동 2번 일어난 것이므로 안 된다 하고 1번을 고르셨어야 되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봐볼래? 3따 이거는 뭐야? 자음군 단순화 돼가지고 리을이 탈락됐고 그 다음에 따라고 발음되니까 된소리 되겠네. 그러면 교체네. 그치? 어때 그러면? 탈락 한 번 일어나고 교체 한 번 일어났지? 이번엔 그 다음에 알약은 뭐야 얘들아? 알약. 빨리 쌤 알려줘. 알약. 오케이. 니은 첨가 일어났어. 첨가 일어났고 끝이야? 알약. 유음화까지 일어났어야 되네. 그럼 첨가 플러스 유음화니까 교체. 첨가 교체 2개 일어났네. 색연필은 뭐야? 우선은 니은 첨가해서 색연필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음화가 되셔야겠죠? 봐봐. 요거는 같이 적어볼게. 색연필. 니은 첨가 일어나서 색연필. 여기서 끝 하는 친구들 많다고 쌤이 주의하라고 했었어. 니은 때문에 기억이 색연필로 가야겠구나. 요렇게 보셔야겠죠? 그러면은 첨가 교체 일어났네. 닭회충. 요거는 닭회충. 닭회충. 나 이거 질문해 볼게 얘들아. 쌤 7번 봐봐. 닭해충. 이거 얘들아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야 아니면은 축약이 먼저야? 자 빨리 봐봐. 쌤 봐봐. 쌤 봐봐. 쌤 7번 봐봐. 자 이렇게 축약이 먼저 일어나서 달쾌충일까 아니면 자단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오케이. 오. 요거겠죠? 요거 2개 적어 놓으세요. 야 이렇게 봐봐. 기억이 히읗이랑 만나서 먼저 축약되겠네요 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바로 축약이 되는 경우에는 니은, 히읗 이런 식으로 히읗 계열의 겹받침이 있는 경우에만 내가 바로 축약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라 자단이 먼저 일어나고 자단은 뭔데? 교체야, 첨가야, 탈락이야, 축약이야? 탈락이지. 자단, 탈락.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기역이랑 히읗. 이제 축약할 수 있겠네. 거센 소리 되겠죠? 축약. 탈락, 축약 두 개 일어났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좀 주의하셨으면 됐습니다. 닭회충이랑 알약. 헷갈릴 수가 있었습니다. 7번 한번 봐볼게. 보기를 참고할 때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 의문동화고 니은은 역행동화야. 그럼 물어볼게. 역행동화는 뭡니까? 역행동화는 뭐였어? 동화의 순서가 뭐 때문에 뭐가 변하는 거였어?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됐었어? 앞에 애가 결과, 뒤에 애가 원인 요거였어? 맞지? 뒤에가 원인이 돼서 앞에가 변동되는 거. 예시 들어봐봐. 순행동화랑 역행동화 예시 들어봐봐. 순행동화 예시부터 뚜둥. 수빈아 예시 들어봐봐. 순행동화. 순행동화의 예시. 앞에 애 때문에 뒤에 애가 바뀌어야 되니까 앞에 애가 원인이 되고 뒤에 애가 그 결과로서 바뀐 거.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어. 예시 하나 들어주세요. 하나 들어줘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지? 제일 쉬운 거. 된소리 되기 위해서 생각해봐. 국밥? 어때? 괜찮지? 국밥 이런 거 있겠지? 국밥은 국밥으로 발음될 거예요. 그럼 요 새끼가 영향을 줘서 요 새끼가 바뀌었네. 그러면은 기역이 원인이고 비읍이 쌍비읍으로 결과로서 바뀌었네. 이렇게 가는 거죠. 요게 순행이었어. 그럼 역행은 뭐야? 그 반대겠지? 결과로서 바뀌었어. 왜? 뒤에 새끼 때문에. 원인. 예시 들어보세요. 뭐 있었어? 예시 들어봐봐. 쉬운 거 많잖아. 뭐 있어? 국물 이런 거 어때? 국물? 어때 요거? 발음? 국물 이렇게 일어날 건데 봐봐. 앞에 애가 결과로서 이응으로 바뀌었네. 왜? 뒤에 있는 미음 새끼 때문에. 화살표 방향 이거잖아. 그치? 얜 화살표 방향 이거였고. 그러면 요런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역행이랑 순행 한번 머릿속에 싹 떠올리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봐볼게. 그러면 1번 첫눈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시옷 끝에서 발음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시옷 안 돼. 그러면은 음끝 디귿으로 바꿔야겠네. 첫눈 그 다음에 어때?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니은으로 바뀌어서 첫눈 이렇게 돼야겠네. 최종 발음 첫눈. 요렇게요. 맞죠? 그럼 이거 어때? 동화 맞아? 동화? 맞죠? 왜? 니은 때문에 디귿이 비음어가 됐으니까. 비음어는 뭐였어? 같아지려는 교체였죠? 그래서 동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나 질문. 첫눈 할 때 이 첫 번째 음끝은 동화가 맞아? 같아지려는 교체였어? 얘는 동화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역은 음운동화 맞네. 니은 봐봐. 분류 얘는 어때? 분류 이렇게 발음해요? 아니면 분류 이렇게 발음해요? 얘 유음아 일어났네. 봐봐. 그러면은 봐봐. 분류
는요 분류 발음 안 하고요.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애가 불류 이렇게 발음되네. 근데 뒤에 쓰기 때문에 앞에 쓰기가 바뀐 거네. 화살표 방향 이거네. 무슨 동화야? 역행 가시면 됩니다. 그럼 1번 답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너네가 별표를 왕창 쳐놨던 뚜둔 경률 나왔습니다. 우리 경률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왜냐면은 배달이 왔습니다. 밖에 아마 있을 거야. 방금 전화가 오셨더라고. 경률까지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소설부터는 주요 문항 위주로만 볼게. 알겠죠? 문법은 다 보려고 했었어. 자, 경률 8번. 자, 이거 얘들아 다 읽어봤지? 우리 처음 보는 지문이었을 거야. 교과서 수록돼 있는 지문이 아니야. 그래서 조금 낯설었을 수도 있어. 같이 한번 봐볼게. 윗글에 박서방의 발화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 자, 그 옛날 어느 마을에부터는 거기 너네가 눈으로 읽어봐. 자, 계속 빌려가는 거야. 이 황부자 자꾸 소 빌려가네. 근데 이 새끼 소 빌려가가지고 여물도 주고 이렇게 잘 먹이도 주고 해? 아니면 애를 이렇게 삐쩍 꼬라가지고 일만 시키고 보내? 일만 시키고 보냈었어. 그럼 빌려주고 싶어? 안 빌려주고 싶어? 짜증나 죽겠지. 그치? 안 빌려주고 싶어. 그 말이야. 어느 날 황부자가 박서방네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다. 황부자. 어허, 박서방 있는가? 오늘 우리 집 남새밭을 좀 갈아야 되는데 자네 소 좀 빌려 쓰세나? 어때? 너무 당연하게. 자네 소 좀 빌려 쓰세나? 이러고 있네. 그치? 그럼 이 기억과 관련된 문제 먼저 봐야 되니까 얘들아 9번 먼저 가볼래? 9번. 요거를 얘들아 보기의 조건에 맞게 새로운 대화로 재구성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요 말이잖아. 자, 일단은 두 가지 요소를 제시를 했어. 보기에서 옆에다가 써놔봐.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유감을 표현하는 소극적 예의 전략. 괄호 쳐볼래? 소극적 예의 전략. 야, 소극적 예의 전략은 뭐였어, 얘들아? 체면 유지의 원리 중에서 적극적이랑 소극적이랑 있었잖아. 적극적인 건 뭐야? 쌤이 젠틀몬스터 봐. 야, 진짜 안경 잘 어울린다. 짱짱짱 이러면서 체면을 올려주는 거였고, 소극적인 예의 전략은 뭐였어? 상대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 혹은 침해에 대해서 미안해 라는 유감을 표현하는 거가 있어야 되거든. 소극적 예의 전략 얘들아 이렇게 괄호 쳐놔볼래? 일단 조건 첫 번째. 소극적 예의 전략의 밑줄을 치시고요. 빨간 펜이나 파란 펜으로 상대의 개인적 권리 침해에 대해 미안하다 등의 유감 표현이 있어야 돼. 자, 미안해라는 표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봐볼게.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선택권 동그라미 선택권을 줄 거야. 요거 요령의 경률이었지? 상대방한테 선택권 주는 거. 선택권. 상대에게 선택권 부여. 요거는 밑줄 치고 상대에게 그럼 미안한데 라는 표지가 들어간 거랑 상대한테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랑 요 두 가지 찾으면 되겠네요. 몇 번 골랐니 요거? 몇 번 골랐어? 몇 번이 헷갈렸어? 안 헷갈렸어? 잘 풀었어? 자, 일단 1번 봐봐 얘들아. 바쁘고 힘든데 염치 없는 부탁을 해서 정말 미안한 애만 네모쳐봐 볼래? 미안하네 미안하대 네모쳐봐. 아, 미안하대. 치매에 관해서 미안한데 등의 유감을 표현하고 있다.
아, 오케이. 소극적 예의 전략 활용했네. 괜찮네. 그 다음에 혹시 오늘 밭을 가는데 소를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어려우면 할 수 없고 라면서 밑줄 빌려줄 수 있어? 근데 어려우면 안 빌려줘도 괜찮아. 라는 선택권 부여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미안한데 유감인데 이런 거 없겠죠? 그 다음에 헷갈렸던 것도 뭐 있어? 나는 5번이 너네가 많이 헷갈렸을 거라 생각해. 5번 고른 친구들 많더라고. 5번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네 손은 일머리가 좋아 황소목을 독특히 해내지. 그래서 참으로 염치 없지만 염치 없지만 이라고 말한 거에서 염치 없다? 미안하다라는 표현 한 거니까 쌤 요거 소극적 예의 전략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봐봐. 그 훌륭한 소를 우리 밭에서도 좀 볼 수 있게 빌려주게나? 상대한테 선택권 부여했어? 안 했어. 그랬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 박서방이 빌려주기 싫겠지. 그러니까 말을 해. 아이고 영감님 어쩌죠. 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하겠지만 요즘 우리 집 소가 신선이 되려고 수련을 시작해서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신선이 되려고 수련을 시작했다라고 빌려주기 싫은 거 돌려서 말하고 얘기하고 있죠 얘들아. 황 부자가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면서 허허 참 소가 신선이 된다니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이래. 그랬더니 박서방이 글쎄 말입니다요. 이 녀석이 영감님 댁 밥만 갈러 갔다 오면 이슬 한 방울 풀 한 포기 안 먹고 고된 일을 다 해내지 않습니까? 아주 이슬만 먹고 사는 신선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필시 하늘로 승천해버릴 것 같아 도저히 빌려드릴 수가 없어요 라면서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네. 열받아가지고 아니 빌려가가지고 애 쫄쫄 굶겨오면서 뭘 또 빌려요 진짜 개짜증나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어? 돌려서 상대랑 싸우지 않게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같이 봐볼게. 8번. 박서방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 1번. 박서방은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여 감정적 갈등을 유연하게 비껴갔다. 요거 살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응? 이거 꼽주는 거 아니에요, 쌤? 꼽주니까 상대방 열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본인의 주관이에요, 지금. 자, 박서방은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박서방이 말하는 거 얘들아 이렇게 괄호를 치고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1번은 맞네. 자, 2번 봐볼게. 박서방은 변죽만 쳐도 북판이 운다는 속담처럼 변죽이 뭐야 얘들아? 변죽? 죽이야? 아니고요. 장구 있잖아. 장구. 너네 장구 쳐봤니? 사물놀이 할 때? 나는 초딩 때 꽹과리였는데. 너네 장구 쳐봤어? 장구 쳐봤어? 장구의 그 북판 말고 그 끝에 부분 있잖아. 딱딱한데. 거기만 쳐도 북판이 전체가 왕 울리는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도요 본론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핵심을 딱 집어가지고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 이거 몰랐으면 속담 써놓으세요 아래.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도 본론이 드러나게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써줄게. 어때 얘들아? 박서방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본론이 드러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어때? 직접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지적하는 표현은 없었어. 아, 황부자 아저씨 미치셨어요? 뭘 자꾸만 빌려가요? 이렇게 안 했어. 지적하지 않고서도요.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고 있어. 돌려서 표현하면서 드러내고 있지. 관철하는 건 뭐야?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는 건 관통하여서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려 말함으로써 본인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되죠. 비방하지 않고도. 그럼 얘는 맞는 선지네.
3번 박서방이 소가 신선이 되려고 수련을 시작했다라고 말한 것은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지뢰경률을 표면적으로는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갑자기 지뢰경률 얘기가 왜 나오지? 라고 하면서 헷갈렸을 수도 있어.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선지로 뽑을게요, 쌤이. 3번은 세모 쳐놔봐봐.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 지뢰경률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지? 지뢰경률은 우리 협력의 원리에서 뭐 협력하고 같이 어떠한 토론을 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때 쓰는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얘들아, 돌려 말하기를 사용을 한 건데요. 협력의 원리에 따라서 그 시점으로 보자면요. 어때 지금? 정보 퀄리티, 정보의 진실성? 정보의 사실성? 요거를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을 협력의 원리 시각에서 봤을 때 얘가 말하고 있는 정보가 과연 진실되는가? 그것도 퀄리티랑 관련되는 거잖아, 정보에. 그치? 이해돼, 얘들아, 요거? 그랬을 때 충분히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네. 오케이. 그래서 3번 옆에다가 얘들아, 돌려 말하기를 사용한 거긴 하지만 협력의 원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이 아니잖아. 소가 진짜 신선이 되겠어? 아니기 때문에 정보의 퀄리티가 떨어졌다. 정보의 질이 떨어졌다. 질의 경률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소가 이슬만 먹고 사는 신선이 다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늘린 관용의 경위를 충실히 지킨 것이다 라는데,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걸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늘리는 관용 표현이 쓰인 거야? 아니면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야? 관용의 경률이 아니라, 그쵸?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관용의 경률에 X를 쳐주세요. 만약에 관용의 경률을 충실히 지킨 거라면은 관용의 경률은 내 탓으로 돌리자라고 했었잖아. 아이고 제가 소가 많았어야 되는데 한 마리밖에 없어서 송구합니다. 요렇게 했어야겠죠. 관용의 경률 X 쳐주세요. 5번 아이고 영감님 어쩌지요? 라면서 난처함을 드러낸 것은 아이고 영감님 어쩌지요? 라면서 요렇게 어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깐 거지. 기분 상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것도 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요거는 3번을 고른 친구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었지만 충분한 근거로 풀 수가 있었다. 8, 9번 틀린 친구들 많아요. 괜찮습니다. 헷갈려한 친구들도 많고요. 다음부터 안 틀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 범위에는 경률은 없습니다. 토론이 있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게요.